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원입니다. 여러분, 카드 쓰시다 보면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결제 금액이 증가할 때도 있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객님 경제 사정에 맞춰서 결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에 대한 이자율 할인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 리볼빙 광고 문자입니다. 리볼빙 쓰라고 문자 알림이 나가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덜 하긴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거 너무 광고하지 마라.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난다. 피해가 있다고 했어요. 리볼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품입니다. 그런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귀여운 말투로 이번 달 결제 금액이 다음 달로? 라고 물음표까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리볼빙을 체험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거, 체험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본 게임은 나중이니까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체험하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통해서 신규 약정을 유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볼빙이 뭐냐? 리볼빙은 최소 약정 비율, 그러니까 결제해야 되는 금액의 10% 이상만 지급하면 나머지 결제 금액을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쉽게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 카드비를 썼습니다. 자, 근데 카드비 200만 원 내야 되는데 못 내겠어요. 그러면 20만 원만 내면 나머지 180만 원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결제일로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나 소득이 없어서 카드 연체가 될 것 같으면 리볼빙 서비스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로 밀어놨는데 그때도 못하겠으면 또 그때 총 결제 중에 10%만 하고 또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 미루는 게 가능해서 이용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고 해도 연체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우리가 신용 점수도 깎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 이용하는 한도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리볼빙 쓰는 약정 비율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다른 신용기관에는 리볼빙 내용이 공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에 영향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값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마통을 뚫거나 혹은 다른 대출 받아서 갚으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받고 대출 금액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냥 리볼빙을 쓰면 그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 리볼빙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정말 만에 하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 그런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사례를 통해서 리볼빙이 왜 부담을 키워가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중에 55만 원만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 금액 내려고 봤더니 175만 원 내라고 해요. 50만 원은 낼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리볼빙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길래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율은 좀 부담되지만 다음 달에 내가 좀 소비를 아끼고 그 다음에 지출 금액 자체 말고도 소득도 좀 더 들어올 게 있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55만 원 안에서 내가 2월 약정 얼마까지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자, 175만 원에 30% 곱하면 52만 5천 원이니까 이거로 될 수 있느냐? 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할부 금액이랑 단기 카드 대출로 내가 쓴 금액은 리볼빙에 포함해서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시불로 사용했던 150만 원에다가 20% 곱한 거, 그리고 거기에 할부 금액, 그리고 카드 단기 대출까지 합쳐서 55만 원을 쓰시면 수중에 있는 돈 딱 맞춰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 약정 20% 비율로 정해놓고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서 120만 원이 넘어왔어요. 리볼빙을 통해서. 그리고 1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자로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지출을 좀 줄이려고 아낀다고 나름 아꼈는데 봤더니 지난달 150만 원 쓴 거에서 120만 원으로 별로 지출이 안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카드 결제일이 딱 25일이라고 쳐보죠. 그럼 그 25일 날이라고 해서 그 앞전 25일, 26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일로 나갑니까? 아니죠. 카드는 그 결제일로부터 2주 전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5일이 결제일이라고 하면 2주 전인 11일. 그러니까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이번 25일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 결제일이 도달을 해서 이제부터 너무 지출이 많네? 아껴 써야겠다고 아끼기 시작하면 이미 앞전에 14일 정도 쓴 거는 다 많이 썼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줄여봐야 줄이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줄이는 효과를 그때 가서 체감해봐야 별로 줄지도 않죠. 왜 이번 달에 소득 나오는 것도 안 되고 해서 2월 약정에서 또 그냥 넘겼어요. 리볼빙으로 한 번 더 넘겼다고 쳐보죠. 그러면 또 넘기니까 6월 달 됐더니
전월에 비해서 리볼빙하는 금액이 여전히 크고요. 이자 금액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카드값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가 소비를 일시적으로 아낀다고 해도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은 비슷하기 때문에 또 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넘기고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리볼빙 금액이 이만큼 넘어왔고요. 카드 금액 이자는 또 늘어났습니다. 자, 이자는 점점 늘어나죠. 마찬가지 리볼빙 늘어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금액도 점점 커져갑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리볼빙으로 갚아야 되는 이자도 매달 증가하고 리볼빙으로 넘어간 이 원금, 리볼빙은 부채의 개념인데 이 부채도 계속 증가할 덩어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 카드의 한도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카드 쓸 수 있는 한도까지 계속 커져요. 그래서 리볼빙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그 받아가는 대출의 금액이 내가 잘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카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를 합니다. 카드 한도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 내가 사용할 수 없는데 다음 달은 돈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카드를 써야죠. 뭐 현금이 있었으면 현금을 쓰겠지만 현금이 있었으면 카드비를 냈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용카드를 또 씁니다. 다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요, 이제. 자, 리볼빙을 써서 내 카드 한도에 채워놓고 그걸 쭉 쓰고 있을 때까지는 상관이 크게 없었는데 문제는 다른 카드까지 쓰면서 내가 대출하고 있는 한도 자체가 더 늘어나죠. 카드 사용하기 늘어나면 카드 수용이 늘어날 만큼 부채를 많이 쓰고 있다고 돼서 신용점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어떤 리스크가 커집니까? 대출이 제한되기 시작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왜? 리볼빙 받아놓은 카드값 저렇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출 받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신용점수는 이미 떨어진 상태니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자, 하위권 금융에 대출 받는 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권은 1금융권, 일반적인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2금융권, 그리고 땡땡 대부 이런 3금융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아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윗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금융의 대출이 위험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증가를 할 거고요. 부담 증가하니까 신용에 대한 위험이 돼서 대출 상환을 못하거나 연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볼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볼빙은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그러면 우리가 리볼빙을 사용하기 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1금융권 신용대출 받으시는 게 맞겠죠. 카드값 쓰다가 이번 달 카드값 잘 안 풀릴 때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통을 뚫으시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은행에 가서 받으시는 게 가장 나아요. 그게 왜 나으냐? 만기랑 상환 계획이 있으니까. 리볼빙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용기간에 따른 거 없이 연체를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대출을 갚아나는 거에 대한 계획성을 세우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해진 기간이 딱 정하게 있고 그거에 맞춰서 상환계, 원금 분할 상환인지 원금 분할로 상환을 할 건지 혹은 원리금 분할로 상환을 할 건지 이걸 정해놓고 매월 갚아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따박따박 그 금액을 채워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사라지고 끝이 나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할 납부하는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카드를 쓴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5,000원, 뭐 어디에서 10만 원, 뭐 어디 백화점에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합쳐서 내가 쓴 금액이 총 나올 텐데 금액 중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넘어간 건 할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일시불로 걸어놨지만 할부로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할부 바꾸실 때에는 할부하는 거에 따른 이자가 마찬가지로 붙어요. 대출이자가 붙듯이 똑같이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리볼빙 쓰시는 것보다 할부로 쓰는 게 훨씬 나은 이유는 앞에 대출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할부는 그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진 월차를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내보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끝낼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금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낫고 비슷한 예로 결제 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롯데카드 같은 데에서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는 방식인데 할부랑 거의 비슷한데 이자를 내는 게 할부는
할부 이자가 있다고 하면 매월 나가는 금액이 이자도 같이 나가지만 결제연기는 쭉 정해놓은 다음에 마지막 차에 이자를 몰아서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리볼빙을 사용하시기 전으로 간다고 하면 최대한 계획하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미 리볼빙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중도 상환 하셔야죠. 리볼빙 금액은 계속 두면 그만큼 금액이 커지고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니까 중도 상환, 카드사에 이제 선결제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하시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볼빙 받기 전에 한 거랑 똑같이 리볼빙 받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해결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을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신용카드를 계속 쓰면 리볼빙 금액 넘어오고 이번 달 쓴 금액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퀴가 커져가니까 이거 막아야 되니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중단하셔야 될 거고, 신용카드 안 쓸 수 없다, 내가 소비 금액이 계속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약정 결제 비율 자체를 끌어올리시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 소비 계속 줄여가면서 지출 금액은 줄여가고 그 다음 리볼빙 넘어오는 금액 계속 갚아갈 텐데, 처음에 20%로 시작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30%로 끌어올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50% 이렇게 쭉 해서 이걸 100%까지 오면 이제 카드 금액 다 갚으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여기까지 넘어가실 수 있게끔 비율을 계속 줄여가시는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소비만 줄인 상태에서 리볼빙 넘어가면 정해놓은 비율로 그냥 계속 결정된 비율 넘어가니까 매번 내가 조정해서 한계치까지 쭉쭉 끌어올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리볼빙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그냥 내가 카드를 쓰다 결제 금액이 많아서 편리하니까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시던지 빨리 1금융권에 그냥 대출 받아서라도 그냥 꺼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큰 스노우볼이 굴러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다른 대출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리볼빙만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카드값 넘기기 위해 쓰시는, 부담이 큰 상태에서 쓰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줄이고 소비를 억제하고 다른 방식을 하더라도 리볼빙을 제일 먼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부담스러운 대출이 있겠지만 리볼빙은 먼저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얘는 스노우볼이 굴러가요. 금액 자체의 한도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를 동원해서 내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더 많이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리볼빙을 이용하실 때는 주의를 필요하고, 아직 리볼빙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